법인이에요. 그럼 얘가 어디죠? 어디 관할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예요? 본점관할세무서에. 본점관할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 가산세 안 맞으려면. 근데 지점이나 영업소가 독립재산제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관할세무서에 갖다 내면 돼. 근데 우리 부가시에서 공부했던 사업자 단위라든지 이렇게 ERP 같은 걸로 묶어갖고 전체 통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도 요새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그 지점 것도 본점에서 일괄 납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구나 보시고 이제 개인으로 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를 할까요? 집에서 업무 처리를 할까요?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장이야, 원칙이. 사업장. 그런데 거주자가 되려면 우리가 주소 며칠 기준? 원데이 기준. 그건 거소라고 그랬죠? 183일은. 그렇죠? 거소 며칠 기준? 183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얘는 누진세 체계에서 싸그리 긁어 모아야 종합과세 세율 구간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장이 수백 개라도 주소지는 한 군데겠죠? 그래서 얘는 주소지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소가 없는데 거주자로 판정이 됐다면 거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장 원칙, 여기는 주소지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있어, 없어? 있지! 지네 나라에. 그러니까 여기는 주소지 관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는 국내 사업장 관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본식 표현을 해서 좀 제거 하지만 왁구를 잡아 놓으라고요. 이게 이제 기본 돈을 주면서 업무 처리하니까 원천 징수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원칙이 아니라 사업장 원칙이구나. 그런데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될 때는 부가세랑 다르게 걔네들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지만 누진세 체계에서 공정성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소득세 구간이 다양한 데가 이렇게 복잡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구간에 넣어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면 사업장 관할이 되면 안 되죠. 주소지 관할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데 비거주자는 주소가 우리나라에 없거나 거소가 있어도 183일이 안 되는 애들이야, 1년에. 그러니까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 갖다 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국내 사업장 관할. 거기다 갖다 내라고 해야지.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이 돈 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죠? 아니, 국내 사업장하고 우리는 한국하고 아예 관련이 없으면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돈 벌어갈 방법이 없지.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관심은 있어. 근데 국내 사업장을 놓기에는 대한민국 부동산값 만만치 않아 갖고 월세도 쉽지 않아. 그리고 사업장도 필요 없어. 그럼 우리나라에 돈 한 4, 5천만 원씩 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2, 3억씩.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국내 원천소득 발생 장소. 분당에서 벌었어? 그럼 분당세무서 갖다 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얘네들은 사업장 관할이야. 그래서 사업장이 없으면 어떡해. 자, 지금요. 제가 돈을 빌렸다고 해볼게요. 근로자야. 근데 홍길동이한테 돈 1억을 빌렸어. 부자라. 1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1,000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1년에. 자, 그러면 홍길동이하고 A는 지금 제가 A예요. 돈 없는 애. 그러면 지금 둘은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금융기관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주고받는 이자를 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이다. 이자 소득인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겠죠. 본인 생각해 보세요. 본인 술 한잔 먹고 어떻게 해요? 애들 용돈 주려고 조카들 만나러 가는데 잠깐 먹고 그리고 자리 없어. 그러면 옆에 김대리 한 5만 원짜리 하나만 빌려줘봐. 내가 내일 커피 한 잔 사줄게. 5만 원 갚으면서 지금 조카 찾아왔다 그래서 한 5만 원짜리 하나 줄라 그래.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럼 다음날 5만 원권 하나 주면서 커피 한 잔 사주면 4천 원짜리 커피 하나 사주면 비용대금 이익이에요. 세금 탈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은 기재부는 뭐까지 감안하냐면 비영업대금 이익은 당연히 원천징수 대상이야. 그런데 세금 탈루가 많을 걸 감안해서 원천징수세율 자체도 높게 정합니다. 25%.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25%예요. 그러면 근데 원천징수 보통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원천징수 대상인데 안 하죠. 그래서 2천만 원하고 상관없이 5월 달에 무조건
종소세 신고 대상,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얘요. 커피 얻어먹은 놈. 돈 빌려주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둘이에요.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두 번째는 원천징수, 우리가 대상소득인데 원천징수 안 된 금융소득을 받았거나 2천만 원이 안 되고 돈 2만 원이어도 12만 원이어도 뭐 20만 원이어도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돼. 근데 5월 달에 신고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종합과세 대상인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결정 대상이 되는 거죠. 적게 했어? 그러면 경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합과세 대상에도 안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추징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신고할 걸 기대하고 그 규정을 두는 게 오늘 이따가 금융소득 할 거라 그 엮어갖고 연결해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규정이 비영업대금 이익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규정이.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 저 근로자였죠, 제가. 근데 제가 사업장이 어딨어? 회사 거지. 거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소유지가 아니죠? 그럴 땐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원칙인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 사업장이 없는 자들은 주로 이제 근로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어디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고 거래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중개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이렇게 개발하는 디벨로퍼도 계시고 뭐 여러 많이 계시는데 참 최근 잠원동에 뭐 어스텐인가 55?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쪽 관련된 일 하시는 분한테 분양가가 얼마 같아요? 분양가가 850억이에요. 850억이에요. 네? 그 잠원동 어디예요? 그 알스턴 55라고 한번 보세요. 거기 분양가가 850억이래요. 텍스까지. 그래가지고 층마다 그 실내에 주차 공간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 그보다 더 센 분양가가 최근에 있나 했더니 아마 없을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와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구경이나 해봤으면 좋겠다 막 그랬었는데 이게요. 박탈감 느낄까? 안 볼까? 85억을 얘기하는 85억이야. 저도 주변에 사는 분들 계시고 많이 계시니까 85억인데 850억이래. 850억.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긴 몇 가구인데요? 26가구인가 뭐 그렇대요. 잠원동에 한강뷰 이렇게 있는 그럼 뭐 그 일반 홍보도 안 한대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850억 분양가 어떻게 내요 그걸. 3대가 모아도 안 되지.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세요. 얘가 어디라고요? 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주소지 거소지. 자 그럼 얘는 이제 거기다 국내자만 붙이면 돼. 비고주자는 국내자만. 그래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자는 곳 거류지, 체류지라 그래요. 거류지, 체류지. 아니면 뭐 어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롯데호텔에 6개월 장기 투숙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관할 세무서 갖다 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긴 어디라고요? 5월달은 사업장이 아니라 주소지, 거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기본 골격이에요. 그렇죠? 자, 소득세 납세지 갑니다. 305페이지죠?